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 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투자 수익률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지 선생님 모시고 그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본 방송이 끝나면 우리 선생님들의 비밀 수업 무료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보시냐?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 꼭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안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전략들, 기법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또 어떤 부분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의 수업은 또 요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바로 인기 만점 김정혁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쌤이랑 맞는 첫 번째 9월인데요. 네. 저희 9월 시장이 너무나 좋지가 않아요. 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선생님을 정말 붙들고 늘어지고 싶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서 좀 속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좀 손잡고 또 이제 눈물도 좀 같이 흘리고 소주도 한 잔 같이 하고 그러고 싶은 그런 날인데 일단 뭐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내고 그다음에 잘 극복을 해 나가야겠죠. 뭐 우리 증시가 8월 이제 첫 거래일 그다음에 뭐 8월 첫 주에 엄청난 급락과 폭락을 맞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복세가 이제 뭐 절반 정도가 좀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어제 그리고 오늘 좀 깊은 급락을 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초에 나왔었던 급락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죠. 일단은 이제 우리 그 글로벌 증시 안에서 이제 9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뭐 시장에서는 거의 뭐 확정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거기서 이제 뭐 B컷이 되느냐 아니면 한 단계를 낮추느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작용 그다음에 시기적인 측면으로서 미국 글로벌 경기가 특히나 이제 뭐 미국 경기가 되겠죠. 이제 뭐 경기가 이제 좀 침체 시그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연착륙 행보로 가느냐 아니면 좀 경기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두고 뭐 계속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린 이유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서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주기마다 이제 지표들 경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죠. 이번에는 그 뭐 PMI 지표가 나왔는데 이 경기 둔화를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이제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를 끌었었던 뭐 AI 반도체 업종 많이 올라간 업종들한테도 이제 뭔가 좀 매도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명분이 좀 필요한 시기였는데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거기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우리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린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 시장이 흔들리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 PMI 지표 관련된 내용들 예상치와 그다음에 어긋난 뭐 오차의 정도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증시가 그다음에 뭐 미증시 자체도 이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그 정도의 캐파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동안에 한 1년, 2년 동안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었고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사이클 변화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변동성이 좀 굉장히 예민하게 확대가 되어 있는 좀 막판의 흔들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수가 올려지는 것이 좀 중요한데 우리가 좀 멀리 보고 그다음에 뭐 연말 혹은 뭐 이제 다음 달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지금의 흔들리는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흐름들보다는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회복세도 좀 변동성이 크게 올라올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뭐 어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1,500개 하락 종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뭐 1,000개, 1,100개 이상의 하락 종목들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뭐 양봉도 갔다가 뭐 음봉도 갔다가 음봉이 깊어졌다가 마감 전에는 그나마 좀 땡겼다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변동성 장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뭔가 우리의 전반적인 뭐 공격 성향을 띄워야 될 시기라던가 뭔가 좀 적극적인 대응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좀 더 인내를 하고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뭐 개별적인 재료주들, 오늘은 이제 뭐 그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좀 불러 일으키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흔들리는 엔비디아발 반도체 리스크들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좀 잔존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 유독 강한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다시 아래쪽으로 음봉으로 향하면서 타겟팅이 어제 좀 잘 버티고 올랐었던 종목들한테 좀 타겟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뭐 대장 종목들은 좀 잘 버티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들로 코스닥을 이끄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아직은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왔고 좀 약세 흐름들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그 다음에 연말까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우리가 좀 버티고 또 견뎌내야 되는 마지막 좀 흔들기 단계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좀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트를 좀 보면서 우리 증시 위치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8월 달 급락 이후로 중요한 구간들, 뭔가 좀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위치들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길목에서 다시 대밀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이런 주요 위치들을 이탈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제 좀 부담감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해주기를 기다려야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좀 뭔가 심리를 좀 더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기들이 오려고 한다면은 뭐 저점의 매수보다는 적어도 코스피 2,650포인트 기술적으로 좀 그 의미가 있는 구간을 넘어주는 구간대까지는 우리가 좀 인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번 급락 이후에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6월 달, 그다음에 7월 달, 그다음에 8월 달 뭐 계속해서 시장은 좀 하방을 아직까지는 좀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술적으로 지난번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위쪽에서만 좀 돌려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배경과 변동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우리가 좀 버텨야 되고 버틸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뭐 이제 미증시 쪽으로는 과거에 자금들이 좀 많이 쏠렸어요. 그래서 미증시는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한테는 돈이 안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좀 욕도 많이 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뭐 과거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도 그렇고 지금 미국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분산이 될 만한 이벤트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금융 정책 그 변화들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흔들리는 시기가 될 수 있지만 특히나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오히려 미증시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강한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은 배경과 그다음에 그런 좀 사이클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정책들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어려운 시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넓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이겨내야 되는 시기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인내를 좀 하시면서 따라오시고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또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흐름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지수가 흔들려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좀 유효한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최대한 열심히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들 파이팅 하시고 잘 따라오시면서 저랑 같이 힘든 시기들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게 굉장히 짙은데 이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올 때마다 또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안 그래도 힘들다고 이름난 9월인데 정말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 보시니까 좀 마음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또 시야를 연말까지 멀리 그리고 넓게 보라고 하시니까요. 너무 오래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좀 힘들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은 시장 기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선생님 어떤 종목 집중하셨을지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 말씀 주고 싶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내일이든 아니면은 뭐 다음 주 초든 좀 빠른 반등을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많은 종목들이 빠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반도체 안에서의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뭐 중소형 종목들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잘 버티는 그림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핫하게 좀 올라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대장격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오늘 그래도 플러스 뭐 흐름들을 지키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또 수급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강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 뭐 확실히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을 좀 잡아주고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좀 작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장주의 흐름들이 굳건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방향에 따라서 흔들렸었던 중소형주들도 결국에 방향을 좀 같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있는 뭐 업종마다 대표 종목들, 대장주들 안에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이 확실히 좀 독보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오늘 뭐 하락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았죠. 어려운 시장이 어제 오늘 이어졌었는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오늘 40만 원대를 다시 좀 탈환을 하면서 플러스 2%대 흐름들을 유지를 했습니다. 뭐 2%가 많이 올라간 거에 이게 특징주의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업종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놓고 봤었을 때. 근데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좀 예사롭지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증권방송 안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2차 전지한테 우리가 좀 눈을 돌려볼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좀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LG엔솔 관련해서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그냥 뭐 실질적인 현재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실적 부진에 대한 압박들을 완벽하게 벗어났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엄청난 굵직한 모멘텀 뉴스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뭐 좋은 쪽으로 이제 맞춰서 포커싱을 맞춰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좀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와 뭐 2차 전지를 연결을 지어본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하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중에 돈이 좀 더 풀리게 되고 경기의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죽어났었던 전반적인 이제 뭐 경기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의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금리 인하가 좀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저가형 종목들한테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종목들한테는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압도적이었죠. 미국에 있는 AI, 엔비디아 이쪽의 흐름들이 워낙 좀 셌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는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의 분위기 이쪽으로 돈이 좀 많이 쏠렸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한테서도 반도체 업종들이 신뢰를 많이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급들이 좀 빠져나가고 뭔가 요거를 좀 채워줄 만한 새로운 주도주, 주도 업종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2차 전지 대형 종목들 이쪽한테 이제 관심이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2차 전지를 끌어주고 있는 뭐 중요한 좀 상승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요즘 수급 동향들을 보면은 개인들의 매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개인들이 이제 털고 나가는 부분들을 연기금 쪽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연속 순매수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순매수들도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공포 심리를 좀 많이 느끼고 개인들이 좀 위협에 좀 떨고 있는 그런 시기에 외국인들이랑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많이 빠졌었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모든 종목들이 다 회피를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시장이 다시 좀 정상화되고 이제 상승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가까운 시일 내 안에서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주고 그다음에 시장이 반등할 때 이쪽 섹터와 이쪽 업종에서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더 세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잘 눈여겨 보시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과 분위기와 방향이 잘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의 저가 매수, 그다음에 추가 대응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노려보실 만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힘든 장에서도 잘 버텨줬던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가가요 41만 원이었고요. 지금 2차 전지 대장주들 중에서도 확실히 독보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죠.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최근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추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반기에 힘을 못 썼던 2차 전지 우리 쌤도 좀 심상치 않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나 큰 모멘텀이 나타나줬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말씀하신 점들 체크를 하시면서 2차 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들어봤고요. 다음에 한 종목만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한 종목은 어딜까요? 네, 오늘 일단 뭐 업종별 특징주를 봤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중소형주들, 스몰캡 기업들 안에서 약간 좀 재료성, 테마성으로 불었었던 종목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앞서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 그쪽 테마 종목들이 좀 힘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한커미드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체크를 좀 하고 갈게요. 최근에 이제 문제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딥페이크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뭐 텔레그램 안에서의 막 그 엄청난 학생들의 그런 이제 범죄 현상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칼을 빼고 이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딥페이크랑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보안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테마성 종목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뭐 정상적인 흐름과 그다음에 급락이 오고 가고 변동성이 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테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과거에 항상 해드렸던 것처럼 그거 짚어드리고 후속주 골라드리고 적극적인 매매 사인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최근에 불었었던 뭐 이런 테마의 움직임들도 보면은 지속성들이 막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급등이 나오면 그 다음날 이제 또 다른 테마가 나오거나 다른 업종에 반등을 하면 또 급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뭐 테마 안에서도 변동성은 좀 크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컴위드는 이번에 뭐 딥페이크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부각을 잘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52주 신저가라던가 뭐 근접해 있는 그런 위치에서 오늘 또 새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뭐 다른 이제 뭐 보안주들이라던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윗꼬리를 달고 또 음봉 전환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뭐 내용들이 오늘 재료로서 한번 부각이 됐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재료 관련된 종목들, 요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것들을 따라가고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테마들도 지나가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좀 가볍게 보고 그 다음에 뭐 아직 좀 덜 올라간 이슈가 뭐가 있지 이쪽 테마 안에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낮은 종목들이 뭐가 있지 뭐 이 정도만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잠시 후에 강의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제시드리는 뭐 히든 종목 통해서 또 좋은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이슈 지금 뉴스가 좀 시끌시끌하구나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체크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도 초반부터 올라줬던 테마주 바로 딥페이크 테마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상한가 터치했던 한컴위드까지 짚어주셨네요. 오늘 한컴위드가 종가가 2,990원이고요.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근 테마주가 그렇게 오래까지 오래오래 가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급하게 따라가시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고 계세요. 그래서 테마적인 변동성 꼭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 두 가지도 짚어봤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종목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을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빛나는 금과 별처럼 저도 제 인생도 빛났으면 하는 저는 골드스타입니다. 참 항상 밝고 빛나게만 살아가고 싶은데 시장도 어렵고 이 밝은 모습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오늘도 날씨도 계자에도 비가 굉장히 내려서 마음에 그늘이 집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도 좀 힘들어요. 자, 다가오는 가을은 제 계좌가 이 닉네임 골드스타처럼 밝게 빛나기를 바라는데요. 반장님, 혹시 근데 골드스타 하면은 떠오르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뭘까요? 자, 바로 금성사입니다. 지금의 LG전자죠. 주식회사 럭키라는 상호에서 1983년 럭키 금성그룹, 그리고 1995년 럭키의 L과 금성 골드스타의 G를 딴 LG그룹이 탄생했잖아요. 약간 연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새로 생긴 그룹명에 맞춰서 금성사도 사명의 지금의 LG전자로 바꿨죠. 사람들이 근데 가전은 LG라고들 하잖아요. 삼성은 반도체라면 가전은 LG. 그러면 2차 전지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일까요? 아니면 삼성 SDI일까요? 둘 중에 누가 더 최고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둘 다 너무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이 두 기업 중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닉네임에 맞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매수가는 55만 원, 비중은 30%입니다. 하필 작년 2차 전지 붐일 때 담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질지.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 않은 것 같거든요. 주가의 상승폭이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오르는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붐 오는 걸까요? 정엽쌤, 2차 전지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망 궁금합니다. 저는 골드스타, 그리고 정엽쌤은 주식인들의 영원한 스타 상한가스쿨 응원합니다 라고 상연 주셨습니다. 자, 상한가스쿨 응원한다는 멘트는 또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정엽쌤은 무려 영원한 스타라고 합니다. 좀 네. 이렇게 좀 이제 팬 서비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2차 전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특징주로 많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또 종목이 또 겹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윤기 앵커님은 어렸을 때 그 금성 TV를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금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집에 TV 가면 거기 막 금성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 금성을 듣자마자 뭐 LG 계열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딱 맞네요. 네. LG 엔솔이 또 나오네요. 근데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뭐 제가 특징주 안에서도 LG 엔솔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들과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뭐 이제 좀 원하시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좀 미소를 좀 짓고 좀 안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 다시 한번 뭐 똑같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이제 뭐 펀더멘털 개선이 뭐 확고하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 엄청난 뭐 재료가 나온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거에 선행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던가 기관 투자자들이 좀 묵직하게 몰래 바닥에서 이제 좀 수급들을 많이 매수로 이제 가져옵니다.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을 좀 많이 받아가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흥행하는 그런 시기들이 오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세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리포트들을 터트린다라던가 아니면 뭐 재료를 좀 갖다 붙인다라던가 이런 식의 패턴들은 과거부터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뭐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든 공식처럼 확실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과거의 그런 패턴들과 수급 이동들이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를 내심 좀 기대를 하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뭐 요즘에는 수급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많이 좀 분위기를 좀 끌고 있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를 좀 팔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 안에서는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을 좀 팔로잉을 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두 종목이 뭐 좀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쪽보다는 테슬라 쪽의 전망과 좀 분위기를 좀 더 좋게 좀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2차 전지의 붐이 다시 올까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올라가는 내용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 2차 전지를 좀 좋아했었던 이유가 2022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 이때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말도 안 되게 잘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좀 잘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그때의 붐을 좀 다시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때처럼 그런 랠리와 그런 뭐 무지막지한 상승 랠리가 나오기에는 지금은 좀 배경적으로도 그렇고 재료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좀 다소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선을 그어보니까 55만 원, 그러니까 좀 가장 좀 높은 시기에 매수를 하셨고, 저는 일단은 지금은 추가적인 반등을 더 기다려보는 거는 맞지만 이거를 뭐 기다려가지고 수익 전환을 할 거야 아니면은 이걸로 나는 대박을 터트릴 거야 이런 느낌들보다는 이 낙폭을 좀 많이 줄여서 좀 부담 없이 현금화를 시킬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손실 없는 매도를 통해 또 새로운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겠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보시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요즘에 방송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지금 매수의 기회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지만 실제로 2차 전지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매수했다가 좀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1년, 2년을 좀 보낸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저는 현금의 여력이 되시고 기회를 엿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의 좀 추가 진입 타이밍을 지금 분위기에 맞춰서 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비중이 좀 작은 편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거를 고려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뭐 이 종목의 뭐 가격까지 이제 전략을 좀 이어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분위기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의 흐름들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홀딩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보다 조금 좀 아래쪽인 일단은 50만 원 선을 좀 목표로 해서 뭐 이 부분에서는 서서히 좀 줄여나가는 단계를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지금은 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상의 차트인데 여기 쌓여있는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죠. 그리고 이평선으로 좀 잡혀있는 공간들이 있기도 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요거는 좀 넘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다시 좀 대밀리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늘린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좀 타이밍을 음봉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 안에서도 지금 뭐 바닥을 좀 전환시키려는 흐름들은 나오지만 45만 원 선 안에 뭐 매물대가 조금 좀 두텁게 있는 그림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2차 전지들이 활약을 하면은 뭐 증권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기 상한가스쿨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자주 언급이 될 만한 종목이니까 뭐 45만 원 선에 이제 좀 붙여졌었을 때 이 종목의 수급 상황이 어떤지 뭐 분위기가 어떤지 뭐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 뭐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문의를 하셔서 뭐 채택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AS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홀딩 잘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원하시는 그 가격 안에서 좀 부담 없이 현금화를 시키시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영원한 스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특징주 때도 말씀 주셨지만 미소, 안도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좋은 기업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포트나 재료가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가 볼만한 종목이긴 한데 이 2차 전지 붐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좋은 종목이니까 홀딩을 하고 계시되 45만 원에서 체크하시면서 50만 원 선에서 줄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사연 받아봤고요. 골드스타님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이름만큼 앞길이 또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저희 상한가스쿨도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연 받아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지난 수업 박숙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 수업이 또 배터리였잖아요. 바닥 네네. 찍었나라는 주제였는데 요거 잠깐만 요약 가능할까요? 네, 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네. 뭐 복습이 되고 뭐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뭐 시장이 지금 흔들리는 거는 아쉽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의 기회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쪽이 좀 먼저 갈 것 같아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게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 안에서 좀 리뷰를 좀 해보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우리 그 상한가스쿨 히든 종목으로도 제시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 안에서도 추천을 좀 다시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기분 좋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 좋게도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좋은 추이와 좋은 상승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봉에서 잘 매수를 해가지고 또 좋은 급등들이 잘 나오고 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뭐 이수화학 관련해서 2차 전지와 함께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시장 대비 역행을 잘하고 있고 분위기를 잘 끌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익률이 한 20% 이상 나왔지만 저는 요게 앞자리가 3이 바뀔 때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갈 때까지 조금 더 욕심을 내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들 지금 그 차트 안에서도 주요 포인트들이라던가 매물대 이평선을 넘는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한 번 더 뭐 이제 어제와 같은 폭락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지속적인 상승세의 탄력을 좀 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이어서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제시를 좀 드렸었는데 뭐 음봉 조정까지는 좋았으나 뭐 아직까지는 뭐 확 터지는 그림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8%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좀 다시 돌리면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많은 돈을 120조를 투자하면서 이제 그 여러 사업 중에서 죄송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가는 종목들이 좀 많지가 않은데 코리아 FT는 뭐 충분히 매력을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흔들리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좀 담는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시장이 좀 뒤틀리면서 올라가는 상승세를 다시 한번 치고 가지는 못했지만 올라가려는 의지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잘 나오고 반응들이 또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AS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까지 AS를 해주셨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종목이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도 장 막바지에 힘 굉장히 내주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 욕심내도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리아 FT도 오늘 장 초반에 급등 보여줬던 종목인데 올라가려는 의지 엿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국내 주식은 김정혁 선생님이시죠.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 번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에 링크 있습니다. 이 댓글 링크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비도 오고 마음이 좀 많이들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혁 선생님과 목요일 저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상한가 스쿨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이 어렵죠. 8월 초에도 급락이고 9월 초에도 이런 또 급락이 또 찾아오고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저를 좀 보고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수익을 좀 계속해서 좀 드려야 되는 그런 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에 좀 이래저래 뭐 생각이 많아지고 또 스트레스도 좀 많이 오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우리가 또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질 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의미한 시간을 막 보내기보다는 뭐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좀 더 좀 집중을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더 나은 매매와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좀 기술 개발이라던가 또 이제 종목에 대한 연구들, 그다음에 뭐 기법에 대한 뭐 공부들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특집 느낌으로 좀 어려운 시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한번 눈에 익혀두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평생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제가 좋아하는 기술적인 차트 패턴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도 종목을 찾고 선택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기법이랄까요, 저의 뭐 노하우라던가 패턴 아니면 종목의 발굴 방법들 뭐 다양한 뭐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좀 단기적인 시세와 그다음에 조금 더 좀 빠릿한 움직임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차트 분석을 또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납득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만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방송들과 제 강의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윗꼬리 패턴은 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2024년도에 그 당시 이제 뭐 과거에는 타 방송국에서 상한가 스쿨이라는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또 많이 이용을 했었던 그런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좋은 결과와 성과를 많이 냈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이제 같이 실제 이용했었던, 그다음에 실제 제시를 드리고 실제 추천을 드렸던 사례 종목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포인트들을 짚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좀 보고 따라오시면서 제가 안내드리고 알려드리는 이 차트의 패턴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 발굴할 때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윗꼬리 패턴이지, 이거는 수상한데,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거는 매수를 좀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을 같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한농화성의 주봉 차트입니다. 요즘에 한농화성이 전고체 배터리로 제가 제시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굉장히 좀 핫한 종목이 되기도 하죠. 이거는 과거의 차트이긴 한데 오늘 한농화성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마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끼와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자, 이 과거의 이 차트 패턴을 볼게요. 과거에 이제 하락하는 추이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윗꼬리들이 자주 나오죠. 제가 오늘 윗꼬리 패턴이라고 이름을 좀 붙였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윗꼬리 패턴은 고가에서 나오는 윗꼬리 패턴이 아니라 하락 조정 이후에 주가의 바닥에서 보여지는 지속적인 윗꼬리가 나오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봉의 차트에서도 좋고 주봉의 차트에서도 좋고 월봉의 차트에서도 좋아요. 다만 일봉의 차트에서 이런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다 좀 그 빠릿한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주봉의 차트에서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봉보다는 조금 좀 느릿할 수 있지만 일봉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 크고 강력한 상승률들을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은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농화성의 과거의 이제 주봉 차트인데,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윗꼬리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확인해야 될 단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추세의 바닥 혹은 첫 번째 바닥 돌파 위치에서 나오는 윗꼬리, 추세의 바닥에서 나오고 있는 혹은 바닥을 돌파하려는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윗꼬리인데, 이 윗꼬리 패턴이 이렇게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달리잖아요. 윗꼬리들이 이게 뭐 한 번, 두 번보다는 세 번, 네 번이 좋고 네 번보다는 다섯 번이 좋다. 그래서 돌파에 대한 의지, 지속적인 윗꼬리가 나오는 것들은 이거는 올라가고 돌파하려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암기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굳이 또 해석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나오는데 저점이 깨지지 않고 버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수급을 넣는 주포들이 여기에서 이제 매수 유입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그 이상으로는 사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익 매물들이 떨어지면서 아래쪽으로 추세가 깨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사면서 지키고 있다라는 건데, 이 지속적인 윗꼬리가 하나, 둘, 셋, 넷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 이제 이게 바닥까지 내려왔었던 종목이니까 과거에 이 조금 더 높은 언덕에서 가지고 있는 뭐 혹은 이제 물려 있는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윗가격에서 매수해서 편입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물량들. 그러니까 이 윗꼬리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물렸었던 물량들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좀 가지고 오는 단계죠. 그러니까 물량들을 소화를 하는 단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요만큼 사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또 요만큼 사고,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물량을 좀 소화하는 단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잡고 지키고 매도하지 않으면서 주포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지속적인 윗꼬리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량들을 계속 소화를 하는 건데, 이 윗꼬리가 만약에 이제 같은 지점 혹은 뭐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윗꼬리가 아니고 이제는 뭐 양봉의 몸통으로 이제 거의 소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물량을 소화한다라는 해석 안에서 이제 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이제 올리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고 소화를 시켰구나. 그럼 이제 과거에 있는 물량들이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윗구간을 이제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폭발적인 매수세와 주가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매수를 던지면 계속해서 이제 던지는 대로 이제 그거를 막으려는 저하하려는 매도 물량들이 소화가 다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해석을 좀 해보시고, 이제 뭐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을 그냥 눈으로 익혀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은 저는 바로 이제 수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 좀 수상한데? 이거 뭐가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올라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이 종목이 수상한데 뭐가 있으니까 올라갈 준비를 차트에다 단서를 남겨주잖아. 그럼 이 종목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을 조사를 하고 그 당시 한농화성이 왜 이런 차트를 보여줬을까? 얘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과연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당시에 이제 그 한농화성의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은 삼성 SDI가 인터 배터리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 SDI가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앞으로 만들 건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들을 이렇게 결정을 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해줍니다. 인터 배터리라는 일정은 이미 잡혀 있었던 일정이었고, 그 전에 이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차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재료가 이제 터지는 시점에서부터 명분이 쌓이니까 그동안 소화했었던 내용들을 그냥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양봉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뭐 그렇게 엄청난 대박은 아니었지만 이 바닥에서 윗꼬리 패턴 만들고 돌파하는 시점에서부터 대략 5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포인트들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눈에 익혀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종목들을 발굴을 할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이제 뭐 너튜브라던가 아니면 이런 이제 좀 차트 강의 방송을 하면은 아니 올라가고 결과가 나와 있는 차트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뭐해 그거는 나도 하겠다 이런 이제 좀 그 댓글들이라던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제 종목들을 좀 몇 개 준비했는데 다음 화면 볼까요? 요거처럼 제가 실제로 우리 상한가스쿨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제시드리고 방송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검증이 되어 있는 실제 추천주의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이제 한농화성 제가 관심주 제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윗꼬리 패턴 요거는 이제 일봉 차트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예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의 주봉 차트예요. 자, 우리 상한가스쿨 전 방송에서부터 같이 오셨던 분들은 우리 4월 달에 그다음에 5월 달에 저랑 같이 화장품 종목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들을 좀 같이 냈었었죠. 그중에 이제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 이 청담 글로벌의 차트를 좀 볼게요. 과거에 바닥까지 좀 내려온 상황에서 이 윗꼬리들이 좀 많아요. 그죠? 윗꼬리들이 좀 많고 여기를 좀 확대하면서 이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바닥을 다지거나 혹은 바닥을 돌파하는 위치에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보는 건데 이 위치에서 지속적인 윗꼬리들이 보여지느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지속적인 윗꼬리는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다음 화면에. 자, 지속적인 윗꼬리들은 뭐 여기서는 뭐 지속적으로 윗꼬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 매물들을 계속해서 좀 소화해내면서 올라가려는 돌파에 대한 의지를 이 윗꼬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좀 보여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차트가 바닥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차트만 가지고 100%를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확실한 명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 명분, 급등을 했었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화장품 종목들이 난리가 났었죠. 왜? 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엄청 잘 팔려가지고 지금 화장품 종목들이 모두 다 실적 터닝 포인트를 갖고 역대급 분기 실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이제 부각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담 글로벌이 이런 명분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제가 이제 이 윗꼬리들이 나오다가 이 윗꼬리를 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갖다 붙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돌파에 거의 임박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정직하게 요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 또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물론 저는 이 패턴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기도 했었고 좋은 결과치를 내기도 했지만 주식의 100%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항상 뭐 시장의 변수라든가 종목의 변수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손절 라인을 같이 좀 설정을 하고 접근을 해보면 되겠죠. 대부분 제가 설명드리는 윗꼬리 패턴은 저점이 이렇게 이제 추세를 그린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박스의 하단을 지지하는 구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까지만 손절선을 잡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성과가 나와서 뭐 대략 몇 프로죠? 6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뭐 이 패턴들을 계속해서 좀 복습하고 반복 합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머리에다가 익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자, 다음 화면 볼까요?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었는데 제가 좀 급하게 PPT를 만들어서 오느라고 요거는 이제 찾지 못했거든요. 그 방송 추천 화면을. 그래서 다음 걸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코리아나 일봉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바닥에서 보여지는 이 지속적인 이 윗꼬리들을 일단은 좀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이고 제가 생각하는 수상한 그림들이 나왔다. 그리고 재료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코리아나라는 종목도 제가 이 당시에 이 패턴이 보이면서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공개 방송 통해서 여기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드렸죠. 코리아나라는 종목도 제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보시면 TV 방송에서도 자 코리아나 일봉 차트 바닥 돌파 흐름 그러면서 이 윗꼬리 패턴 이후에 흐름을 보면서 이제 추천을 제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흐름을 좀 볼게요. 이 코리아나가 그 당시에 왜 올라갈 만한 준비를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었느냐. 자, 다음 화면까지 보시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바닥 따지기 혹은 바닥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윗꼬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차트는 얘는 올라가려고 매물들을 소화해내면서 올라갈 준비와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이 수상한데 이 종목이 올라갈 만한 명분과 재료가 뭐가 있지? 역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차트를 잘 골라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나는 뭐 좀 잘 반응이 나와서 대략 한 40% 정도까지 좋은 결과치가 좀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고 이제 이 패턴들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눈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다음 예제는 사조시푸드의 과거 차트가 나와 있네요. 얘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있죠. 그죠? 그러면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한 위치에서 윗꼬리들이 달려있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좋게 봐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사조시푸드라는 종목을 제가 K푸드의 후속 랠리 기대주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렸었던 방송에서 제시드렸던 종목이고 자, 윗꼬리 패턴 만들어지면 명분을 확인, 재료가 나오고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투자해 볼 만하죠. 그리고 사조시푸드는 좋은 결과치로 뭐 상한가도 나왔었던 기분 좋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푸드의 인기가 막 잘 터져가지고 그 이후에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 이 기법을 통해서 90%까지 수익을 내야 돼, 낼 수 있어 이런 느낌들보다는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방향과 올라가기 직전의 급등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자기 이제 그 재량권 뭐 여기에서 한 10%를 먹든 아니면 상황과 종목의 이제 뭐 그런 변동성에 따라서 좀 높은 수익률을 도전을 하던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겠죠. 그죠?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고점 대비해서 계산을 한 거니까. 근데 충분히 상한가가 나오기 직전에도 이런 패턴을 통해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뭐 확실히 좀 먹히는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조시푸드도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뭐 서전기전이라는 종목 다음 마지막 예시 종목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실제로 추세가 많이 하락을 하다가 반응이 조금 나와요. 반응이 조금 나오는데 여기를 좀 당겨서 이 부분을 당겨서 보면은 제가 제시를 드렸었던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윗꼬리 패턴들이 보여지죠. 자, 다음 화면 넘겨볼까요?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니까 지속적인 윗꼬리 패턴이 바닥 돌파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또 궁금해하고 또 거꾸로 역으로 이제 봤을 때 명분을 붙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바닥에서 보여주는 윗골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명분들이 있었고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또 좋은 결과치를 잘 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상한가에 또 성공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많이 좀 뽐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었던 히든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방송을 통해서 리뷰를 하고 추가 상승률을 좀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잘 터져줬었던 종목이죠. 제가 이제 뭐 급하게 굉장히 좀 빠르게 급하게 오긴 했지만 제가 제시 드렸었던 안내를 해드렸었던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이제 노하우로서 좋은 수익을 많이 이끌었었던 이 바닥에서 보여주는 윗꼬리 패턴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 보기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좀 리뷰하고 복귀해보고 하시면서 이거를 꼭 좀 머릿속에 익혀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어려운 시장 아니지만 시장 안에서는 뭐 특징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윗꼬리 패턴을 좀 같이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찾아봤는데 저는 일단은 월봉 차트를 통해서 놓는 약간 좀 중장기형 종목을 하나 좀 골랐고요. 이 종목은요. 바닥에서 이 월봉 차트 안에서의 윗꼬리 패턴이 나와요. 제가 많은 수익을 냈었던 이 윗꼬리 패턴을 월봉 차트에서 보여줍니다. 시간은 걸린다 하더라도 더 크고 강력한 캐파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그다음에 오늘 제가 특징주 봐드렸을 때 딥페이크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딥페이크는 테마로 불고 있다 보니까 일봉 차트 안에서 이제 바닥을 좀 보이고 바닥에서 윗꼬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딥페이크 관련된 테마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의 기술적인 흐름과 맞춰서 이 두 종목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는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해드렸고 그다음에 저를 추가적으로 찾아오시고 따라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두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제가 좀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다 못했었던 강의들에 대한 보충 내용들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해서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하고 종목들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빨리들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후반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정혁 선생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